안녕하세요. 티아트는 지난 20여 년 동안 200여 권의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출간을 목적으로 역사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기독교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민경배 교수님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개론 정도 석사과정에서 그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치중했던 것은 중세 역사였죠. 유럽의 서구 중세 기독교 그리고 사상사 문헌 연구가 제 전공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한국 기독교의 여러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앞 영상이나 이후로 자세히 논할 거지만, 지난 6년간 화천에 와서 흙과 함께 살면서 제가 침체되었던 여러 가지 저의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돼서 다시 예전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가 그동안에 연구해 왔던 그리고 축적해 왔던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은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왔고요. 좋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남은 인생의 남은 시절에 뭔가 좀 정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이렇게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출간과 연구와 관련해서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를 정리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10분에 대한 책들이 나오게 됐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6년 동안 해외에서 유학을 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누구나 만나게 되잖아요. 외국인들의 요청이 많았어요. 제가 또 나름 젊어서는 좀 깡이 있어서 외국 걸 주전공으로 하지만은 우리 한국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의 요청이 적지 않았습니다. 너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공을 했는데 너희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가 외국 가면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높게 여기는 켈빈에 대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도, 그럼 너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누구에 따르면 하고 이미 어떤 프레임된 생각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신학교에서. 그게 사실은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요청. 두 번째는 제가 중세 문헌 연구에 치중하면서 제가 유럽의 프랑스의 고문서, 미국의 고문서 박물관이나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누구나 신앙을 갖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은 자신들의 문화를 정리하고 남기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진들은 어떠했을까? 대단한 한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DNA 자체가. 그렇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들도 아직 전문적인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남겼던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 특별히 신학은 너무나 외국 발아기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누구에 따르면, 켈빈에 따르면, 또 어떤 보수주의 신앙의 선배들에 따르면 하다가 보니까 정작 내 생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싸움을 한다든지 그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설교나 글을 통해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생각은 뭐였을까를 한번 던져주고 싶었어요. 이런 이유로 2003년에 정말 박사학위를 막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이제 뭔가 깊이 들어가서 자기만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는 게 박사인데, 저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들어와서 했던 것은 이런 한국 기독교에 대한 문헌 연구였습니다. 제가 중세 기독교를 연구하면서도 카디 칼리지라든지 펠리오그래피라든지 전문적인 문서를 읽는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한국 기독교 문헌에,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문헌 전반에 대해서 그 열정으로 아직 젊은 혈기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이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외국인 친구들과 또 교수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었고, 저는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로 글을 좀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2003년에 들어와서 한 5년 동안은 영문 저널을 출간했습니다. 키아츠 Theological Journal이라고, 저랑 하버드 동료였던 존 랜달 교수가 같이 공동 편집자로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총 9권의 통권까지 해서 총
9권, 10권을 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재정과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합권으로 좀 두껍게 냈고요. 5년간 9호까지 저희가 내서 제가 공부했던 여러 신학교들과 교수들이 도움을 줘서 구독도 꽤 많이 했었어요. 아쉬움은 남지만 저희가 5년으로 종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책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은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의욕만 넘쳤던 거죠. 책을 어떻게 만들죠? 그냥 원고만 넘겨서 제가 최종 교정해서 넘기면은 예전에 대장간에서 제가 책을 출간할 때, 그리고 CLC에서 출간할 때, CLC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책을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요청하면 교정도 받고, 그리고 제가 직접 책을 만들기 전에도 저희 서울대 동료 교수들과 함께 출간했던 책이 46회 대한민국 출판 문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그냥 편집상의 교정 정도만 해줬지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인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이걸 판매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도대체 아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지금처럼 제가 어떤 돈의 힘이라든지 돈이 굴러가는 그리고 수익이 나는 투자되는 과정을 알았더라면 이 일은 제가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무지가 때로는 담대함과 도전을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는 계속 해냈죠. 예나 지금이나 저희가 어떤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최소한 10권에서 20권 정도는 이미 리스트업이 돼 있어서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돼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황사영의 백서 같은 경우도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결과를 만들어 놨지만은 사실은 출간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못 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완벽하게 연구는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좀 더 나누기로 하죠. 이 와중에 우리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시는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홍성사의 정애주 사장님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실 키아치가 지금까지 온 데는 정애주 사장님의 도움이 컸죠. 몇 번 저희가 원래는 홍성사를 통해서 좀 출간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도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원을 제가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장학생들과 함께 책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본격적인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을 이야기했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데 대해서 정혜주 사장님이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같이 하자. 같이 하는데 키아츠가 영어판을 책임을 지고 한글판은 한글의 편집이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판매는 홍성사에서 한번 해보겠다. 되게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책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도서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작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연구비 별개로 출간을 해가지고 뭔가 시리즈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팔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책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이지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읽을 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혜주 사장님께서 그럼 우리 당분간 해보자. 10권 정도 한번 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감사했던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직은 이 연구 능력이 축적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되게 미안하고 사실 좀 안타까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과정들에 홍성사의 편집자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고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원고를 정리해서 넘기면은 홍성사의 탁월한 편집자들이 편집을 하고 이렇게 되돌려주고 우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배웠어요. 책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교정은 이렇게 하는구나. 자간 간격이라든지 글자 간격이나 문단을 페이지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각주는 이렇게 하는구나. 책 표지는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책의 커버 안에는 네이지를 한 장씩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거를 홍성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영문 편집은 당시에 처음에는 맥으로 시작을 했고요. 맥 컴퓨터를 제가 직접 다루고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다뤄가지고 자간 조정만 해서 출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만 해도 기뻤어요. 그리고 홍성사에서 마련해준 저희가 일부 영문판 표지 디자인은 비용을 일부 댔어요. 큰 돈은 아니었고요. 홍성사에서 만들어준 세팅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10권을 내게 됐어요.
저희는 원래 제 스타일이 어떤 특정 교단에 얽매이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김교신, 이성봉, 주기철, 손양원, 이용도, 한상동, 김정준, 김치선 이분까지 해서 저희가 10분을 선정을 했고 관련 자손이라든지 기념사업회 가서 양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퍼미션을 받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10분을 저희 나름대로 택한 거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도와 노력과 토론이 있었죠. 그리고 자손들을 만나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고 책 한 권 손에 잡힐 만한 이성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도자기의 이 권사님, 이 회장님의 사모님 되신 이 권사님이 정말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펀딩을 해서 한 권 한 권 책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 국내외 굉장히 많은 번역가들이 참여해 줬고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양종관 목사님도 큰 기여를 하셨고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죄송하게도 그분들에게 적절한 제가 감사도 표하지 못하고 마음만 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상황이 안정되고 내년부터 키아츠가 다시 한번 일어서면은 저희들이 더 큰 꿈을 꾸지 않을까요? 이 책을 지속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어요. 연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았고요. 좋은 에피소드, 정말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었던 에피소드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언젠가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 하지 못했지만은 또 감사했던 것은 이게 좋은 자극이 돼서 각 교단마다 당신들이 가진 선배들의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게 한 거는 저희의 아무튼 작은 기쁨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신학에 그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이 시리즈를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은 중국어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은 이런 자료에 의해서 중국어 판본까지 나왔고요. 이 10권의 책은 기본적으로 한글과 영어가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초기에 외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많이 구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 작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리즈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시리즈별로 왜 이런 고민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키아츠 2023년부터는 좀 더 힘있게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성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